예, 국내 증시는 0.5% 정도 지금 약세이고요. 중국 상황을 좀 봐야죠. 10시 반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하니까요. 중국 증시 체크 이따가 해드릴게요.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흐름들, 전략들, 그리고 종목까지 살펴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종목에 중소형주 또 강하신 분이죠. 시장 전략 보고요.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3월이 이제 다 갔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3월이 가는데요. 4월 성장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성장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근거는 무언가요? 네, 일단 저번 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반등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와 같은 이제 기술주들이 포함된 이제 성장주들이 상당히 주가 반등이 좀 세게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물론 이제 연초부터 좀 불거졌던 그 성장주들의 그 밸류를 붙잡았었던 요인들, 예를 들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뭐 성장 그 가치에 대한 희석 이런 부분이 저번 주에 뭐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방 안정성은 상당히 좀 다져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가 그 제 가치를 받기 힘들다라는 게 통상적인 이념인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에 대한 희귀성이 부각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그 아웃퍼폼, 주가 측면에서는 아웃퍼폼하는 측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올해 상반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모든 성장주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고밸류를 받아가면서 이제 막 랠리를 받아가긴 힘들겠지만 펀더멘털 대비 과매도권에 좀 진입한 시점이라고 본다는 판단 하에는 올해 어떻게 보면 실적 가시성이나 뭐 이런 성장세가 충분히 좀 보여지는 성장주들 위주로는 4월 달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성장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버는 성장주는 희소해진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었는데요. 다소 좀 의구심이 가면서도 결국은 이제 돈 버는 쪽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조금 전략을 포커스를 맞춰서요. 3월이 이제 지나면 2분기를 맞이하는데 코스닥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4월 또 2분기에는요. 네, 사실 4월 뭐 전후로 해서 이번 주부터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제시 등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의 기조에 따라서 그 반도체 기술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의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로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성장주 하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바이오나 제약 관련된 바이오 테크 기업들인데 4월 달에도 이제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초에 이제 AACR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제 종목단에서야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그 바이오 AACR 학회 지금 AACR은 미국 암학회.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미국 암학회에 지금 초록이나 이런 거 제출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향후 이제 6월에 미국 그 임상 종약 학회라든가 이렇게 그 2분기 이후로 펼쳐지는 이제 그 글로벌한 이제 그 학회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4월 초에 있을 그 미국 암학회에서는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제약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모멘텀이라든가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반등 장세는 코스닥 중소형이 더 빨랐거든요. 코스닥이 네. 빨리 오고 코스닥이 쫓아왔는데 중소형주 전략의 4월주 가능성.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뭐 확 들어와서 대형주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지수가 정체적이라고 보면 정체된다고 보면 중소형주에 대한 공략은 유효할 것이다. 코스닥 전략 살펴봤고요. 네, 오현진 의원과는 또 이제 관심 종목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별이 되어줄 뉴스타 종목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STI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근에 이런 기술 성장주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수나 이런 단위 이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간다면은 결국은 개별 종목단에서 좀 차별화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익 가시성이 큰 섹터가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따라 물론 캐펙스 투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로 보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STI 같은 같은 업체가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국내 이런 중소형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SDI 같은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고객사양 비중을 낮추면서 해외 쪽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객사 확보를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I가 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 인프라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에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 쓰이는 이 약품을 공급하고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과의 뭐 반도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진출할 만한 기회 요소가 많아졌고 실제로도 올해 연초부터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국향 쪽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절 캐펙스 투자와 상관없이도 지금은 계단식 성장이 가능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게 된다면은 추가 수혜까지도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약품을 공급하는 장비 업체라는 겁니다. STI요. 네.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인가요? 실적은 사실 2021년에도 큰 폭 성장하면서 네. 사실 3천억 원의 매출을 뚫으면서 이익률도 같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해외 고객사 쪽으로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올해는 좀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 신규 장비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거든요. 뭐 디스플레이나 이쪽으로 타 산업으로의 어플리케이션 확대도 있고 리플로라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약품 공급이 아니라 반도체 칩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장비도 작년에 수주가 됐었고 여기에 대한 리핏 수주가 지금 올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성장은 올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4천억 가까운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영업이익단도 충분히 이제 10%대 가까운 이익률, 그러니까 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기록을 하면서 외형 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를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사 향으로도 추가 하반기 이후에 뭐 팩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에 지금 제시한 실적 대비해서도 충분히 좀 상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한 400억 기준 잡으면 왜냐하면 이제 오 의원님께서 STI 얘기하고 있는데요. 따로 네.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밸류를 조금만 여쭤보면 한 400억 잡으면 주당 이익을 한 2천 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 PER이 뭐 한 9배 전후니까 굉장히 낮긴 합니다. 이런 장비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럼 PER 한 10대 중반 정도 줄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여태 동안은 저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한 10배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저평가 요소를 올해부터는 탈피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고객사양 에 따른 변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기존의 저평가를 받았을 수 있었던 요인들이 올해부터는 없어지면서 충분히
10대 중반대 네. 뭐 PER까지도 타겟 PER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이 그렇게 시장에서 높은 수익 비율을 BR을 주지는 못하는군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STI를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 현재 주가는 보여주셨죠. 아까 한 2만 원 수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지난주에 좀 소부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라와서 19,45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다음 또 두 번째 준비하신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BH 종목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많이 좀 알려진 모바일 부품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주로 이제 PCB, FPCB 이런 쪽이죠? 네, BH 가. 맞습니다. 예. 디스플레이용 이제 FPCB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 그 부품 모바일 부품 업체들 안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이제 애플과 이제 삼성을 다 고객사 향으로 최종 고객사 단으로 이제 두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가치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그 13 시리즈가 상당히 지금 그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신제품 효과인 작년 3분기, 4분기 이후 1분기에 비수기가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의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이 부진을 상대적으로 하면서 그 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좀 채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뭐 사실은 기대가 많은데 노이즈가 있으면서 맞습니다. 좀 주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십 시장을 오히려 애플이 더군다나 이제 칩에 대한 경쟁력까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플래그십 시장을 상당히 좀 저희 시장 전망치보다 더 공격적으로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OLED RFPCB를 납품하고 있는 BH에 대한 수혜가 올해 1분기에도 비수기 없이 좀 실적 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본업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성장도 구조적인 성장인데 저번 주 금요일에 공신한 부분도 지금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공신한 부분은 LG전자의 그 VS 사업부에서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기로 공시를 했거든요. 네. LG전자가 이거를 판다고 했고 BH가 그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RFPCB에서 철수할 때와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대기업에서 하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성장에 대한 거에는 오히려 그 상당히 탄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BH가 받아와서 삼성전기의 RFPCB도 지금 BH가 받아와서 수익성도 상당히 극대화시키고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지고 있는 만큼에 LG전자의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분도 이번에 받아오면서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차량 대당 아직까지는 한 대도 탑재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점차 이 비중이 지금 21년 15%에서 올해 20%까지 성장이 가능할 거고 거기에다가 향후에는 대당 이제 탑재되는 무선 충전 자체가 2대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고급 네, 사양 같은 네, 경우. 맞습니다.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탑재가 예상이 되면서 또 향후에 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으로 가면은 더 이제 탑재가 수월해질 텐데 네. 이에 따라서 이쪽 사업 부분 또 1위였었거든요. LG전자 VS 사업에서. 그래서 BH가 이 부분을 인수한 거는 상당히 좀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IT 쪽이 부품이 지난주에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 소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도 있었지만 주가도 꽤 빠르게 올라와서 24,850원, 25,000원 조금 언더의 수준인데요. 목표가를 꽤 높게 제시하셨네요, 기업은요? 네, 사실 제가 시장에서 가장 좀 높게 제시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상당히 이런 기업 공시 자체가 긍정적인 공시임에도 일종의 뭐 세론에 대한 어떤 움직임으로 주가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측면에 따져 보면은 사실 기존의 어떤 모바일 부품의 최근 센티먼트에 대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다른 고객사와 다르게 삼성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북미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이러한 부분도 밸류를 더 줄 수 있겠지만 전장용 사업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네. 일본이나 글로벌 전장업체들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뭐 10대 중반부터 많게는 20배 이상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은 보수적으로 12배의 그 타겟 PR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격을 제시하신 그렇게 거죠? 했을 때 네. 이제 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대비는 상당히 상승 여력이 크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그 신사업 부분이 부각되고 한다면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만큼의 그 목표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IT 쪽을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IT 부품 쪽 이게 뭐 최근에 가장 사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섹터이거든요. STI와 BH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